그 환경 플랜트에 전문적으로 했던 멤버들이 그 사업권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 조린검처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타당성 평가가 다 끝났고, 지역 그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권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랜트를 이제 지으면 그 플랜트가 돌면서 이제 캐시플로가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한 개요 부분만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쪽 그 중소형 환경 플랜트 쪽에 특화된 인젝터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 자금은 이미 받아진 그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62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것들을 정부 지원금과 18억짜리 저리로 이 자금을 대출하면 총 이게 80억 정도가 되고, 민간 자금 40억을 프로젝트로 넣으면 SPC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지금 120억이 들어가잖아요. 자산 120억짜리에 우리 40억을 투자하고서 안정성을 확보해가지고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팔 거냐 이것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앞에 우리메날 같은 경우에는 코린도라는 회사가 이미 다 계약을 끝낸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이것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돈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담보 가치로 할 수 있는 게 120억짜리 땅과 프로젝트고, 땅도 이미 다 허가가 나왔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원이거든요. 민원. 근데 민원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구조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왜 똑같은 구조, 비슷한 구조를 내냐면 소득 감면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아니면 직접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지금의 그 환경 전문 기업체 HSE라는 회사에 투자되고, 그 회사가 100% 지분 소유한 SPC 같은 회사, 이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매년 8억씩 배당하면서 이 회사가 수익을 하면 이걸 이쪽으로 배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배당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배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세금을 물어요. 그래서 매매 예약 뭐 이런 걸로 미리 돈을 좀 다른 방법, 항목을 참 다른 형태로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40억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면 토지 시설을 담보를 120억 원어치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땅과 플랜트와 이런 것들이 시차적으로 이제 담보가 기술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리스크에 그렇게 노출을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고 회사 소개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서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앞에 있는 HSE라는 회사는 쉽게 말해서 이 정부 지원이 동반된 이 소규모 환경 플랜트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술 엔지니어링을 하는 기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영농조합법인이란 것은 이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을 통해서 시설을 짓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담보 가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몰려 있고요. 이 회사를 그 HSE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사가 두 개인데, 앞서 말씀드린 여기 부여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지기는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이제 양계 관련 일을 하던 회사예요. 이 부여군 지역에서 하던 회사인데, 이제 그쪽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실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21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공문인데, 2016년에 선정된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그 공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선정돼서 민원 등등등 흘러왔고, 올해 3월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예산이 다 확보되고 나서, 원래는 다 이 같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따로따로 소속이 달랐는데 이번에 이 회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모여서 같이 하게 되는 회사고요. 요것은 현재 지금 4월에 만들어 가지고 신생 기업이고요. 요 회사에서는 여기 환경 플랜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인허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적용되는 환경 기술은 어떻게 엔지니어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나중에 지금 시설을 지을 때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설계 시공 등을 다 검토하고 전체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는 이제 경영진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이 환경 플랜트 사업하는데 다 20년 이상 그렇게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는 현재 지금 대구 한의대 보건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걸 이제 이 경영진들이 무엇을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황화수소 제거용 이런 탈황제, 그다음에 흡수제, 집진 장치 같은 환경 플랜트를 많이 개발했었고요. 지적재산권은 약 30여 건 정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제주시 지금 이 프로젝트하고 비슷합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2014년 시작해서 2016년에 이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폐기물 고형 연료화 사업은 이제 집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고형 연료화 만들어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요 두 가지는 하수도 관련된 그런 정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하수 처리 사업은 현재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아래쪽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가 이제 함수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상태로는 폐기물로 그대로 있는데, 얘를 이제 환경법상 폐기물관리법상 함수율을 10% 이하로 말려주면 이 고형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형연료를 만드는 그 시설인데, 이 고형연료를 만들어 어디 가느냐? 결국에는 화력발전소에 가서 석탄하고 섞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사에서는 RPS, 아까 말씀하신 RPS에 대한 그 충족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CDM 사업이나 이런 이산탄소 배출권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정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외에도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관여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산자부 등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연구과제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럼 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의 정식 명칭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이고요. 담당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 건 좋은데 그 폐기물들을 이렇게 막 깨끗하게 치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데나 버리게 되고, 비 오면은 이렇게 무단 방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지어줄게, 그럼 여기다 버려라, 싸게 치워줄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은 축산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하게 되고, 본 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바이오 에너지로 만든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런던 협약이라고 이제 뭐냐면, 한국이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이게 발효가 되었는데, 보통 이제 폐기물들을 바다에 많이 버렸습니다. 이제 육상에서 고형물은 보통 육상에서 처리했는데, 이제 돼지 똥이라든지 음식물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치울 데가 없어서 2012년까지는 거의 다 바다에다 만약에 버렸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 바다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이 런던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가지고 2012년에 발효를 합니다. 그럼 바다에다 버리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실제적으로 2015년에 결국은 이제 금지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육상에서 결국 치워야 되는데, 육상에서는 시설도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니까 처리 단가는 올라가고, 그럼 농가는 다시 비싼 돈 주고 치우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도록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100개소에서 150개를 계속 짓습니다. 지어서 거기다가 싼 가격으로 치워줄게. 그 대신에 이걸 할 사업자들을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나오는 이 가스나 자원을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뭐 녹색 성장,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좀 그 명분을 삼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에는 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2009년에 농림축산부에서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와 실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2010년부터 하긴 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비가 30%였거든요. 그리고 그 민간 부담금이 20%였고 그러니까 뭐 돈을 대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잘 안 됐는데 2015년부터 요 시설이 에너지 시설 연기하는 조건으로 국비 보조율을 30에서 50, 민간 부담금을 20에씩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서 좀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에서 준공이 되었거나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처럼 인허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현재 대비 50개 이상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대 뭐 150개까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 연간 10개 내외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을 보면은 국비 50%, 지방비 20%, 그다음에 정책금융융자 20%, 민간부담금 10%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가지고 시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설비에 하는 겁니다. 뭐 인허가라든지 토지는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지원 한도는 이렇게 이제 뭐 70톤 정도일 경우는 톤당 1억, 그러니까 70억. 그다음에 100톤은 92억. 이 정도로 최대 지원할 수 있는데 요 기준은 가축 분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99톤, 70톤에 29톤이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 한도는 70억이 되고요. 70억 이하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100톤이 넘지 않습니다. 100톤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라는 특별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99톤, 100톤 원도로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시설 기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업 위치는 부역은 옥산면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 현재 이 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은 약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처리 용량은 가축 분유 70톤, 음식물 폐기물 29톤. 그래서 총 99톤으로 이 시설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설은 바이오가스 시설, 액비 저장 시설, 발전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공법은 독일의 그 유로바이오가스사의 PIP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총 사업 금액은 앞서 120억이고요. 정부 지원금이 지금 올해 3월에 의회승인 돼서 62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정책 융자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18억 정도.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을 40원 해서 총 12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보시면 부야군 옥산면의 요 위치인데 여기 지금 한 1km 내외는 지금 마을과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문제가 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지역 옆으로 국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출임 차량이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입출임이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를 간단히 뭐 설명드리면은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그 하나의 그 현기성 소화조라고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가축 분뇨 70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29톤 이걸 넣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수략적 체류 시간이 한 36.5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그 유기물들은 바이오가스에서 가스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메탄이 한 60에서 65% 정도 되고 CO2가 한 25에서 30, 나머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탄으로 이제 발전하는 건데 요걸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 발전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팔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얻고 남는 여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하면서 열이 나는 것은 농가나 비닐하우스에 공급해가지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를 뽑아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액상 물질이 남습니다. 거기에는 질소하고 인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비료 성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 비료 역할로 해가지고 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된 이제 PIP 시스템이랑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재래식 방법이 있었습니다. 각각 뭐 산발효조, 그다음에 뭐 바이오가스 시설, 액피전스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원통 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재래식 방법보다 이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컴팩트에서 공사비나 운영비가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음에 요 시설의 옆에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많이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원통형 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가운데 넣어 가지고 계속 돌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그 민원에 취약한 악취 부분이 좀 다른 분거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체형 구조라서 이 사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지역에서 주위에 한 5에서 10km 내부분에 대부분 그 농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약 한 18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없는 가축 분뇨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약 한 70에서 80톤 정도를 받아와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추산 농가랑 그 약 한 80톤 정도의 그 수급에 대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룡비로로부터 30톤 받는 걸로 계약을 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처리하고 나면 액비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액비 유통센터에 약 18,000제곱미터 농산지에다가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간단히 보시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120억이 들어가게 되면 연간 이게 330일 기준입니다. 약 한 달 정도는 보통 유지보수 기간으로 빼기 때문에 전체 운영을 330일로 보통 이런 환경시설은 계산을 합니다.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약 한 15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팔아가지고 약 4억 정도. 그래서 한 19억 3천 정도 연간 매출이 발생하고, 이걸 운영하면서 돈이 얼마 드느냐? 인건비 한 8명 정도의 인건비로 운영하는데 한 8명 정도 필요합니다. 인건비로 3억 5천,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등등으로 한 4억, 그 다음에 재경비로 1억 5천, 총 한 9억 정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세전으로 한 10억 정도의 그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을 하고 그런 형태로 구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톤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 관련 법상 최대 시설의 30%까지 법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130톤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받아서 처리하면은 요거는 아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2016년에 준공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100톤짜리. 작년 매출이 23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면은 아마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